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0에서 111쪽입니다. 물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차시고요. 탐구활동 보기 전에 간단한 내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한 물이 이동하는 과정 찾아보기예요. 앞에 물의 여행을 배웠잖아요. 물의 여행 앞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용한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1번. 먼저 물을 우리가 언제 이용하는지, 우리 생활에서 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우리는 세수할 때도 이용하고요. 세수할 때, 그리고 요리할 때, 음식을 만들 때, 그리고 청소할 때도 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이용하고, 물을 마실 때도 이용해요. 물을 마실 때가 특히 중요한데,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밥을 안 먹고는 뭐 한 달 가까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물을 안 마시면 대부분 3일을 버틸 수가 없대요. 그 전에 실신해서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사진을 보면서 물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습 어떤 모습처럼 생겼어요? 선생님이 좀 참고적으로 그리면 우리나라 지도처럼 한반도 지형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기해서 이 모습이 신기해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 모양이 왜 생겼냐? 이 흐르는 물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이 만든 다양한 지형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선 같은 그 물고기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음을 이용하기도 해요. 여기 얘네들 얼음입니다. 얼음. 꼭 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야. 얼음으로도 이용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도 해요. 그래서 수력발전이라고 그러죠. 써봅니다. 수력발전 쓰세요. 수력발전. 자, 물이 떨어지는 높이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데도 물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에 물을 주면서 키울 때도 물을 이용합니다. 여기 지금 물을 막 뿌리고 있죠. 물. 그 다음에 우리 설거지할 때, 그리고 청소할 때 이럴 때도 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때 물을 우리 이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물을 이용하는데 이 물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얘기를 해보면 한 가지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용한 물이 이동하는 과정. 우리가 입으로 물을 마셔요. 입으로 마신 물이 이제 몸속을 이제 순환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몸 곳곳에 운반해주고 노폐물은 땀이나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자, 우리가 마신 물이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땀이나 오줌으로 바깥으로 나왔어. 그럼 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 물은 어떻게 되냐 하면 땀으로 나간 것은 수증기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오줌으로 나간 것은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친 뒤에 하천과 강을 지나서 다시 바다로 다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다시 흘러간 이 물은 어떻게 될까? 햇빛 때문에 다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요. 수증기가 되었다가 얘가 구름이 되었다가 얘가 다시 비가 내어서 떨어져서 강으로 흘러갔다가 이게 수도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수돗물을 내가 입으로 또 마시면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한다고요. 마찬가지 여기 설거지할 때 사용한 이 물도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친 뒤에 하천과 강을 지나 바다로 다시 흘러갑니다. 다시 그러면 수증기가 되었다 구름, 비, 강이 됐다가 다시 수돗물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설거지 때 사용하고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한 물들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양하게 이용되는 물과 관련된 역할놀이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1번 다음에서 물이 이용하는 경우를 찾아보고 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정하여 물의 이동 과정이 나타나도록 모든 별로 역할놀이를 해봅시다.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물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 뭘까요? 댐이네, 댐. 여기서는 아마 수력발전을 해서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얻는 방법으로 물을 이용할 겁니다. 여기 물을 이렇게 투시 물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여기는 농작물에 물을 뿌리면서 이용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뭘까?
해수욕장이겠지. 해수욕장 파라솔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해수욕장은 관광지로서 우리가 휴양지로서 이용하는 거겠죠. 물을 바닷가에. 그 다음에 여기 배. 선생님 배가 없어서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걸 무료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이 배에서 뭐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낚겠죠.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물이 있으니까 바다에 물이 있으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물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든 물들이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돌아가 순환을 한다고. 자,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물을 이용하는 경우 농작물에 물을 뿌린 물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봅시다. 농작물에 물을 뿌려요. 뿌린 물은 흙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흙 속에 물이 돼. 그러면 또 다른 식물 뿌리로 흡수된 물이 되겠지. 식물 뿌리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줄기를 거쳐서 식물의 잎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수증기 상태로. 그렇죠? 그러면 구름이 돼서 다시 비로 내려서 다시 농작물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강으로 떨어질 수 있고 다른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여기 그림을 잠깐 보면 농작물에 내가 물을 뿌렸어. 내가 물을 뿌리면 이 물은 흙 속에 있다가 여기 있는 농작물에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줄기를 지나 잎으로 가서 잎에서 다시 수증기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증기가 하늘 위로 더 올라가서 물이 돼서면 구름이 이렇게 되고요. 이 구름이 다시 비로 내려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동한다고요. 이해되셨죠? 뭐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던 물이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강으로 흘러가서 강을 지나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할놀이 할 때는 이동 과정에 맞게 역할을 먼저 나누고요. 역할에 맞는 몸짓과 대사를 정하고 모두분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해보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냥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선생님은 하지 않습니다. 3번 생각해보기. 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떠올리며 물의 중요성을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므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 물은 3일 내에 꼭 먹어야 돼. 물은 식물이나 동물의 몸속을 순환하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빗물은 땅속에 스며들어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물은 되게 중요하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 곳곳에 다 쓰이고 있어요, 물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 이용한 물은 어떻게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물의 순환과 비슷하게 계속 이동한다. 상태도 변하면서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